시오 리포트 12월 3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시오 리포트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유익한 소식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난 2020년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익이 많아서 법인세 걱정이 앞서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절세 전략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추가가 됩니다. 건강보조식품, 중고 가구, 공구 등 현금 거래가 많은 8개 업종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부가세 포함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또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한 업자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래 대금의 신고 금액의 2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1월 2020년 국세통계가 조기 공개되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비 무려 13.9%나 감소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사업자 유형으로 본다면 개인 사업자는 4,662건에서 3,995건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4,602건에서 3,984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건수가 적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 세무 건수가 지난 해에도 여전히 법인 사업자에 비해 많거나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 상속, 증여, 재산제세 관련 세무조사는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가세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재산제세 관련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은 무려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특히 상속 관련 세무조사와 증여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부가세액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2019년보다는 감소하였지만 2018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고 그 주된 원인이 상속세 조사로 인한 건수 증가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올해 이익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신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법인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2021년 마무리 포인트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익이 많이 난 기업 대표님들 혹시나 시설 투자를 하지 않으셨는지, 사업용 유형 자산을 취득한 것이 혹시 올해 없는지, 아니면 올해 그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째는 고용이 혹시 유지되었거나 증가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고용 유지나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으로 그 성과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등록이 된 우리 성과공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성과금을 줬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취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다 왔다 다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복직 후 2년간 역시 인건비에 대해서 30% 정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재고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사 후 다시 들어왔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썼다가 다시 복귀한 이 두 경우 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증대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은 유지가 됐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평균보다는 그래 급여를 많이 올려줬어 라고 한다면 급여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또 이건 기본이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액공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또 고용을 증대시켰다고 한다면 이 고용 증가 인원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을 유지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는 고용을 유지했다. 대신에 좀 애들의 임금은 좀 감소했다. 직원들의. 이렇다고 한다면 역시 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세액공제는 있는 대로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익이 증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신청하는 거 뭐 그냥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회사가 이익이 그렇게 안 났어요. 그리고 지금 세액 감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뭐 이런 거 적용해서 딱 봤더니 이미 최저한세네. 그럼 세액공제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겠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저한세 적용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세액공제분에 대해서 그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만 차년도에 이익이 난다고 한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사실은 12월 결산법인이 우리나라는 많기 때문에 3월 법인세 신고하는 회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 이런 세액공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에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점에 대한 충분한 디스커션과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최저한세 적용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 어차피 세감면 많아서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감면이 끝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2월 세액공제액을 쌓아두시는 거, 정당한 방법으로 쌓아두시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정청구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근데 경정청구를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환급액이 있어야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정청구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처리가 잘못돼서 뭐 과세 표준을 내가 낮추거나 그런 일들보다는 아무래도 주어진 세액공제를 충분히 넣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최저한세만 낸다고 한다면 솔직히 환급받는 게 없겠죠. 그 환급받는 게 없게 되면 사실 그 국세기본법상 이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언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냐? 네, 2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이니까 그 시점을 또 어떻게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는 꼼꼼하게 올해 예를 들어서 최저한세가 내는 상황, 아무리 세액공제를 내도 세금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월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내용은 2월 되는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우리 대표님들이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언제든지 맡겨만 주신다면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 좋은 세금에 대한 절세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제 경정이든 뭐든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놓쳤던 부분들을 봤더니 고용 증가에 따른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에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등에 대해서 좀 많은 누락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점을 꼭꼭 체크하시면서 저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